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신문 읽어주는 시간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상쾌한 수요일입니다. 벌써 수요일이에요. 시간 정말 빠르죠?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 영상 오늘은 아침에 신문 읽기를 마쳤고요. 어제와 같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잠깐 짬을 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뭔가를 잘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떤 독서에 대한 그런 약간 열망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아침에 독서를 조금 시도해 보기 시작했었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신문 읽기도 아침 일찍 해보자 하고 했는데, 어, 크게 하루를 두고 짜임새 있게 일과를 좀 루틴을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았더니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전날 그냥 계획 없이 늦게 잤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다. 굉장한 포부를 갖고 야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오후쯤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몸이. 네, 그래서 제가 또 많이 깨닫게 된 게 그 루틴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간단하게 루틴 이렇게만 검색해봐도 하루 일과 하루 습관, 루틴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관한 신간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그런 하루의 습관, 루틴,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저도 많이 느꼈을 정도니까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어린이 신문 읽기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보는 시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늘 2월의 첫날 수요일 신문 시작할게요. 네, 오늘 어린이 동화 신문도 총 8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네, 항상 거의 그렇듯 이 정도 양인데요.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눈높이 사설 있다고 앞에 표기가 돼 있고요. 자, 메인 페이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기사 얘기는 고급스러운 이야기예요. 고급스럽고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밑에 보면 편의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자, 수입차 골드바도 판매하는 국내 편의점 고급스러운 이미지 뽐내요. 편의점과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값싼 도시락과 저렴한 간식을 사 먹는 공간인 편의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은 어때요?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자주 가서 간식도 사 먹고 가끔은 끼니도 해결하고 그러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죠. 자, 편의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국내 편의점인 이마트24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독일의 명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BMW의 자동차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요. 알고 있었나요? 전 몰랐어요. 자동차를 파는 대리점이나 뭐 수입차 매장은 많이 봤는데 편의점에서는 정말 몰랐네요. 근데 올해 초에 실제 구매자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신기한데요. 그리고 또 GS25 편의점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막대인 골드바가 지난해 9월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셨나요? 네, 저는 몰랐어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값비싼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됐을까요? 자, 먼저 수입차 얘기예요. 편의점 최초로 수입차를 판매하게 된 이유는 자, 21세기 만물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편의점에서 이게 판매됐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고급 수입차. 가격은 무려 6,700만 원 가량이에요. 어마어마한데요. 수입차 중에서도 싼 편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 판매를 지난해 12월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 1월에 드디어 서울에서 한 30대 남성에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BMW사의 520i MSP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의 수입 차량 이마트24가 판매 중인 그 차량의 사진인데요. 와,
이번에 이마트24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입차를 방금 말한 그 BMW 5 시리즈를 포함해서 벤츠 E클래스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서 바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예약 접수를 하면 상담원이 이제 절차를 안내해서 고객이 자동차를 직접 탈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쭉 이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편의점에서 초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급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제품을 실제로 판매해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수입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인식 변화를 위한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말한 골드바 얘기예요. 네, 편의점에서 금융 업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금 자판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금융 업무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는 또 다른 이마트24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GS 리테일에 관한 얘기예요. GS 리테일은 GS25 편의점 그리고 GS 더 프레시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5개 매장에 한해서 금 자판기를 시범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모습이 금 자판기고요. 국제 금 시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매일 가격이 변동이 된다고 해요. 네, 금은 가격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적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준금리라고 하면 한 나라의 정책 금리를 말하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서 GS 리테일에서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금 자판기를 설치한 건데요. 금 자판기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도 어떤 전략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또 GS 리테일은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투자를 비롯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도록 편의점에서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객들의 편의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공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골드바를 판매하거나 이런 전략을 보면 일단 당장의 수익을 얻기보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편의점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들도 점점 고급화 이미지를 추구를 하고 있네요. 네, 다음 페이지 원픽 경제입니다. 네, 우주선 도킹하듯 차와 건물의 착, 현대차 그룹 자동차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도킹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이렇게 탁 하고 결합되는 그런 느낌, 서로 결합함. 우주선이 이렇게 도킹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와 건물을 연결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미래형 기술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공개한 건데요. 최근에 모바일 리빙 스페이스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건물과 자동차, 네, 그 건물과 자동차를 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거주 공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캠핑 한다 그래서 이제 캠핑도 텐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캠핑카에서 그쵸? 그런 게 이제 로망이고 낭만이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캠핑카가 실제로도 많이 보이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미래형 이동 수단 그리고 거주 공간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 2020년부터 액티브 하우스라는 미래 기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과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콘셉트를 공개를 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도킹, 그러니까 건물과 이동수단이 정확하게 연결되고 또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문 구조를 설계를 했고 또 그 출입구의 크기에 맞춰서 사람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오갈 수 있고
또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고 건물과 자동차의 외관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모양이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고안을 하는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이제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술과 상품들 외에도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것들을 실제로 기업에서는 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그 이전에 연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니까 이거 보는 부모님과 친구들 모두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상상해보면서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핫뉴스 브리핑 코너네요. 와, 너무 귀여운 사진이 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화성 표면에서 곰돌이 모양의 지형이 찰칵하고 찍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찍힌 거냐? 붉은 행성이라고 불리는 태양계의 4번째 행성인 화성에서 곰돌이 푸와 비슷하게 생긴 독특한 지형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얼핏 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동그란 얼굴에 2눈, 그리고 코, 입까지 정말 곰돌이 같죠? 여기 약간 귀를 이렇게 너무 뾰족한가? 귀를 그리면 또 곰돌이 같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같고요. 곰돌이 같은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동그란 모습이 나왔을까?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와, 오늘도 나사 얘기가 나왔어요. 나사에서 화성 정찰 궤도선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MRO라고 해요. 그 화성 정찰 궤도선이 지난해 12월 촬영한 화성 표면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최근 공개가 됐는데 동그란 얼굴의 2눈 그리고 코까지 곰돌이를 닮은 모습이 찍혔다고 해요. 화성 표면을 탐사하는 역할을 맡은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진은 여기에 이 눈 모양의 지형은 크레이터,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나 운석의 충돌로 생긴 분화구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코 역시 화산의 분출구일 가능성이 높고 입 모양은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자국, 그리고 이 동그란 얼굴은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보면 화성에서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한때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는 게 정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설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해서 인정한 설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사진은 화성의 상공 높은 하늘에서 얼만큼 높았냐면 255km나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곰 모형의 지름, 원에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이 지름이 2000km, 그러니까 2km나 될 정도로 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하늘에서 찍었다는 뜻이겠죠? 네, 이 사진이 바로 이 곰돌이를 찍은 정찰선의 모습이에요. 네, 다음 기사예요. 뉴스로 한자까지. 네, 모델 신현지가 샤넬 단독 클로징 무대를 장식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델 신현지 씨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샤넬의 패션쇼에서 아시아 모델 최초로 단독 클로징 마지막 순서 무대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와, 지난달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열린 봄, 여름 패션쇼에서 단독으로 클로징 무대에 오른 건데요. 샤넬은 세계적으로 3대 명품 브랜드로 꼽혀요. 3대 명품 브랜드가 뭐냐면 에르메스, 루이비통, 그리고 샤넬, 이렇게 3가지를 보통 3대 명품 브랜드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넬 패션쇼의 마지막 피날레 무대 단독 클로징 순서는 세계적인 모델만 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정말 한국 최초 또 아시아인 최초로 우리나라 모델이 여기에 이 무대에 섰다는 겁니다. 정말 큰 의미를 가지겠죠? 네, 신현지 씨는 2013년에 우리나라 TV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모델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지난 2016년에 샤넬 패션쇼 무대에 처음 섰고 이번에 7년 만에 단독으로 마지막 무대에서는 영예를 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한자는요, 바로 명품이에요. 명품, 이름명의 물건품,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가의 상품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봤던 한자 중에서 그래도 좀 많이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름명 물건품 한번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월드뉴스입니다. 달려라 미국에서 열린 개썰매 대회. 미국의 지난 1월 29일의 모습인데요. 미네소타주 덜루스라는 곳에서 매년 1월 열리는 개썰매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이 대회는 1980년부터 열린 대회라고 해요. 지역 문화 같은 거겠죠. 개들이 썰매를 끄는 건데 팀을 이뤄서 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약 480km를 달리는 장거리 코스도 있고 총 4개 코스가 운영되는 그런 대회인데요. 대회의 이름은 왜 존 베어 그리즈냐? 바로 19세기 후반 이 지역 인근에서 개썰매로 편지나 소포 등을 배달했던 우편 배달부 존 베어 그리즈의 이름을 딴 대회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개들이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지역 문화 그리고 전통을 계승한 대회라고 하네요. 꼭꼭 오늘의 영단어는 슬레드 썰매, 테이크오프, 스타트 라인, 마라톤, 아웃사이드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다음 4페이지는 한 입에 떠먹는 배경 지식이라는 코너예요. 요즘 수능의 핵심인 문해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코너라고 하는데요. 비문학 지문을 읽기 위해서는 미리 시사상식이나 배경 지식이 좀 꽉 차 있으면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제가 이번 코너도 기존의 사설이라든지 다른 NI 코너에서처럼 모두 다 짚어드리긴 어렵지만 주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주제는 스마트폰에 쑥 넣고 경제관념도 쏙 챙기고 세뱃돈 현금 대신 기프트 카드라는 그런 문구가 달려있어요. 현금 대신 기프트 카드를 받고 세뱃돈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또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주식 뭘까요? 주식. 어떤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회사의 소유주나 사장이 그렇게 큰 돈을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에 투자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회사가 그 돈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나면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서 처음 구매한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주식 한 주를 1,000원에 샀지만 나중에는 그 한 주의 가치가 10,000원이 돼서 그 주식을 구입한 사람이 더 큰 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는 아주 비싼 해외 주식을 쪼개서 단돈 10,000원 또는 1,000원어치만 살 수 있게 해주는 소액 주식 상품권도 나와서 세뱃돈 주식을 마련하기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실제로 경제관념을 배우는 그런 일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6페이지는 오피니언 NI 코너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쓴 눈높이 사설 코너인데요. 자, 이번 주제는 의대가 뭐길래 스카이 자퇴생이 1,874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대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교를 가는데 스카이 자퇴생이 이렇게 많다. 스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3대 대학이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말해요. 근데 의대에 가기 위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자퇴한 학생이 1,874명이나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의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는 이라고 하면 보통 유명한 고등학교가 아니고 서울대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고 해요. 재수생 그리고 반수생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재수는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다음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
다시 한번 수능을 보는 걸 재수라고 하고요. 반수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반만 공부해서 다시 수능을 보고 준비하는 것을 반수라고 해요. 그만큼 최근에 대학에 불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명문대에 가고 나서도 의대를 가기 위해서 다시 자퇴를 하고 재수 또는 반수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상인데, 이 의대 쏠림 현상이 결국 다른 선택지가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결국 좀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대로 진학을 결심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이제 다 같이 무더기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또 중위권 학생들이 그 위로 다시 올라가고 또 재수를 하고 반수를 하고, 네, 지방대 학생들이 올라가는 또 그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게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들에서 이제 자퇴생이 너무 많아지니까 학과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과학고에서는, 또 영재고에서는 의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쓴 학생만 입학을 시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서약을 어기고 의대에 진학하면 장학금이나 교육비도 환수, 도로 거두어 드린다고 하네요. 네, 이만큼 의대 쏠림 현상 심화가 됐다고 하니까 어떤 일인지 더 같이 신문해 보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같이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요일 신문 경제, 과학, 그리고 해외 뉴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오늘도 훑어봤는데요. 어떤 기사가,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함께 본 부모님과 친구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화창한 날씨 기대해 보면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내일 신문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